내가 먼저 원한 거잖아. 강남의 한대저택. 그곳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요? 충분하지 않다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은 어때요? 파격적인 제안 뒤에 숨은 충격적인 조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 돈이 목적 아니었어. 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위협. 밖에 아무도 없어요? 소리쳐봐. 누가 당신을 믿겠어? 내 딸만은 건드리지 마. 5천만 원이면 되겠죠.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절박한 어머니의 선택. 그리고 시작된 위험한 싸움.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걸 녹음했어요. 10억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대저택에서 법정까지. 한 여성이 거대한 권력에 맞선 충격적인 실화. 그럼 지금부터 가정부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원룸. 미선은 곰팡이 얼룩이 군데군데 박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침대 옆 작은 책상에는 빨간 글씨로 찍힌 최종 독촉장이 놓여 있었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수진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까지. 숫자들이 마치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꼭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미선은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20살이 된 수진은 엄마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엄마를 도우려고 알바를 전전하다 몸살이 났죠. 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그리고 연대보증이라는 무서운 덕.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차도, 심지어 평범한 일상마저도요.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자 어디서도 정식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호텔에서 객실팀장으로 일할 때는 괜찮았어요. 힘들어도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사의 더러운 손길이 떠올라 몸이 떨렸어요.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죠. 증거도 없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떠나야 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직 앱에서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강남 대저택 가정부 구함. 월급 500만 원. 즉시 근무 가능한 분.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만 원? 요즘 가정부 월급이 기껏해야 250만 원인데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등록금 마감일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래도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최태섭 회장님 댁입니다. 아, 저 가정부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보러 오실 수 있나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최태섭. 그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부동산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 그리고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인물이었죠. 다음 날 미선은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42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은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으리으리한 정원.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최태섭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그 시선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미선 씨,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요. 미선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하죠. 거실은 호텔 로비처럼 화려했어요. 최태섭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선을 훑어보았죠. 나이에 비해 몸매 관리를 잘하셨네요. 운동이라도 하시나?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가정부 일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성격이 있으시네. 좋아요. 호텔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만두셨죠? 최태섭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혹시 상사와 문제가 있었나요? 요즘 그런 일이 많잖아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짐작하고 있거나 월급 500만 원이면 충분하죠? 대신 제가 원하는 건 완벽한 서비스예요. 청소, 요리는 기본이고 가끔은 특별한 부탁도 들어줘야 합니다. 특별한 부탁?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미선도 알 수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일어서고 싶었어요. 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픈 몸을 이끌고 알바를 하는 딸. 꿈을 포기하려는 그 아이를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최태섭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숙식은 제공하지 않으니 출퇴근하셔야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혼을 판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미선은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하늘을 향한 독백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미선은 내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강남으로 향했어요. 대저택의 웅장한 대문을 열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아침 7시. 미선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섭은 늘 같은 메뉴를 원했어요.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 그리고 아메리카노.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미선 씨, 혼자 사는 여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결혼을 안 하나? 식탁에 앉은 태섭이 신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신문이 아닌 미선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 것 같네요. 미선은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외로우실 때는 없나요? 밤에 혼자 있으면 그 말에 미선의 등이 굳었습니다. 접시를 닦던 손이 멈췄어요. 일이 많아서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태섭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처음엔 그저 불편한 시선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태섭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려는 척하며 미선의 허리를 스쳤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좁아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섭은 목욕을 마치고 가운만 걸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선이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요즘 아내가 그리워요. 3년 전에 떠났거든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레질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태섭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여자의 손길이 없으니 집이 춥게 느껴져요. 박미선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걸레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청소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어서려는 미선의 팔을 태섭이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잠깐만요. 오늘은 저녁 같이 먹어요. 와인도 준비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마세요. 분위기 좀 만들어 봐요. 우리라는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선은 팔을 빼내고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가정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태섭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죠. 그래요? 그럼 월급도 가정부 수준으로 받아야겠네요. 다음 날 미선은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태섭은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왕좌에 앉은 왕처럼. 앉으세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월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올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신 저와 특별한 관계가 되어 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깨끗한 거래예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대학 등록금 고지서의 빨간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당신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사정을 조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딸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어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시간을 주세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태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 드리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니까. 서재를 나온 미선은 복도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물이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수진을 생각하면 견뎌야 했고 자신을 생각하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00만 원? 그 돈이면 수진의 등록금도 밀린 월세도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미선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절규였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미선은 태섭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죠. 밤 11시. 미선이 작은 방에서 잠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섭이었습니다. 박미선 씨, 잠들었나요? 잠깐 얘기 좀 해요. 미선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온몸이 경직되었죠.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쉬고 싶어요. 오늘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태섭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다음 날부터 태섭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월급날이 지났지만 급여는 입금되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번 달 급여가 아직. 아, 그거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나도 약속을 지킬 수는 없죠. 태섭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섭은 미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실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이제 그만 고집 부려요. 내 방으로 가죠. 미선은 있는 힘껏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의 소나기는 너무 강했어요. 놓으세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해봐요. 증거가 있나?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태섭의 아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35살의 준혁은 아버지와 닮은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태섭은 황급히 미선의 손을 놓았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미선에게로 향했어요.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이 여자구나.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꽃뱀. 미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꽃뱀이라니. 그 모욕적인 단어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일하러 온. 닥치세요. 당신 같은 여자들 많이 봤어요. 혼자 사는 늙은이를 노리는 하이에나들. 준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선 앞에 던졌어요. 5천만 원이에요.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미선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었어요.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급여만 받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네요. 좋아요. 당신 딸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 다 알고 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라고 했죠. 예쁘게 생겼더군요. 엄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내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폭발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요. 작은 녹음기를 사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스마트폰에 녹음 앱도 준비했죠. 다음 날부터 미선은 전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태섭이 다가올 때마다 녹음기를 켰어요. 오늘은 빨간색 치마가 잘 어울리네요. 다리가 예뻐요. 미선은 속으로 구역질이 났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이에요. 성희롱? 칭찬한 건데 왜 그래요? 예민하시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준혁과의 대화도 유도했어요. 왜 저를 꽃뱀이라고 하시는 거죠? 전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인데. 연기 그만해요. 아버지 돈이 목적이잖아요. 안 그러면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남아있겠어요? 딸 학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더 역겨워요. 딸을 핑계로 삼다니. 하긴 당신 같은 엄마를 둔 딸도 불쌍하네요.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모든 걸 녹음해야 했으니까요. 매일 밤 미선은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커졌어요. 이들이 정말로 수진에게 해를 가하면 어쩌나.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어느 날 새벽, 미선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수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거울 속에 자신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태섭은 평소보다 많이 마신 듯했어요. 미선이 서재를 청소하고 있을 때 태섭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불길했죠.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 태섭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짐승 같은 눈이었어요. 미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태섭이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부딪혔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태섭의 손이 미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침실 쪽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미선은 있는 힘껏 저항했습니다. 놓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대저택은 너무 넓었고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태섭의 손이 미선의 블라우스를 잡았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해. 어차피 원하던 거 아니었어?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 순간 미선의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태섭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아, 인연이. 태섭이 얼굴을 감싸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선은 그 틈을 타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미선의 뒤에서 태섭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먼저 유혹했어. 다 내가 계획한 거야. 증거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을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찢어진 블라우스를 가리며 흐느꼈죠.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녹음 파일, 일지, 찢어진 옷까지.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최태섭 회장이잖아요.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미선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또다시 외면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합의요? 제가 당한 일을 아세요? 이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입니까? 경찰서를 나온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기로요. 유명 시사 프로그램의 PD 연락처를 수소문했어요. 며칠 후 미선은 한 카페에서 김 PD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PD는 미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충격적이네요.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방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섭 부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고액의 변호인단을 꾸렸죠. 어느 날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방송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네요. 진실을 밝힐 뿐입니다. 진실.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아버지를 유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호텔에서도 상사를 유혹했다가 해고됐죠. 미선의 숨이 막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렇게 왜곡하다니요. 그리고 수진이 학교에서 어떤 소문이 돌지 알아요. 엄마가 늙은이를 꼬셔서 돈을 뜯으려 했다고요.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이 상처받는 것만은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학교에서 힘들지?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를 믿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 딸의 목소리에 미선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변호인단은 미선을 공격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죠. 박미선 씨는 계획적으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는 높은 급여에 혹해서 말이죠. 하지만 미선도 맞섰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일하러 간 것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언론은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선을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의심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의 음란한 발언들, 준혁의 협박.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미선은 법원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뒤에는 수진이 있었습니다. 엄마, 힘내.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는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히 맞설 겁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맞은편에는 태섭과 준혁이 앉아 있었죠.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재판부에 증거물 1번부터 23번까지 제출합니다.
피고인의 성희롱과 성폭행 미수를 입증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태섭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몸매가 좋다. 외롭지 않냐? 내 방으로 가자. 모든 말들이 생생했어요. 방청객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의 그녀는 미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3년 전 최태섭 회장 집에서 일했던 김정희 씨입니다. 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히 말했어요.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박미선 씨를 보고 나서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곧이어 CCTV 영상이 공개되었어요. 태섭이 미선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 미선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준혁의 협박 녹음도 재생되었습니다. 딸 학교를 알고 있다. 꽃뱀. 5천만 원 받고 사라져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노사 분쟁입니까? 이건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미선을 응원했죠. 박미선과 함께합니다. 권력형 성범죄 아웃. SNS에는 미선과 함께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태섭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죠. 수진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던 친구들이 이제는 수진을 감쌌어요. 수진아, 내 엄마 정말 대단해. 우리 엄마도 응원한대.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미선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피고인 최태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준혁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순간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꼭 안았어요.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죠. 또한 민사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고 박미선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토록 거만했던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준혁은 분노에 찬 눈으로 미선을 노려보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법원을 나온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1년 후 미선은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희망의 집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배상금으로 만든 공간이었죠. 센터에는 매일 상처받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선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였죠.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미선은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은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었어요. 꿈에 그리던 명문대 법학과였죠. 엄마, 나도 엄마처럼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될 거야.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미선 사건 이후 권력형 성범죄 신고가 3배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어요. 자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돌이켜보면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증명했죠. 수진아,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이면 말이야.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선은 딸과 함께 걸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